안녕하세요. 오늘은 찌낚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이론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찌낚시라면 보통은 찌와 봉돌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만은 섬세한 찌맞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찌낚시를 추구하다 보면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낚싯줄 무게 때문에 벽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채비 움직임이 막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죠. 커뮤니티 카페에서 그 회원님께서 1년 전부터 채비에 대해서 질문을 해왔는데 상세한 그림이나 설명이 동반되지 않으면 명확한 설명이 되기 힘들고 뭐 게시글이나 댓글로 백날 달아봐야 설명이 명확히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강좌 영상을 만들어 놓고 올려드리겠다고 해놓고 미루고 미루다 보니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송구스럽습니다. 강좌 초반에는 찌낚시의 기초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그동안 특크님께서 시도하였던 채비들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붕어 낚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3미칸대하고, 그 3미칸대 낚싯대 끝이 여기죠. 그리고 캐스팅을 쫙 하면 원줄이 이렇게 쭉 나가고 찌가 매달려 있고, 그걸 봉돌이랑 밑에 있는 채비들이 끌어내려 가지고 이렇게 안착시켜 놓고 붕어가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입질하도록 해놓은 건데요. 채비에서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은 원줄을 캐스팅하면 이렇게 회색 점선으로 쭉 이렇게 가가지고 찌 서 있고 찌 밑에 있는 원줄은 봉돌 무게 때문에 90도로 쫙 내려갈 것 같지만은 이렇게 원줄의 무게가 있어가지고 쭉 이렇게 쳐져 내려가면서 이 무게에 맞춰 딸려가지고 이 띠가 그 무게 비율만큼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이쪽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그림에서는 85.89도라고 도식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계산으로 해가지고 맞춰서 그린 다음에 이 점선으로 일직선으로 쭉 있어야 되는 원줄이 어느 정도 쳐지는가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가 찌 아래에 들어가는 원줄 길이가 한 80cm 정도 되고 찌가 얼른 보니까 한 40cm 정도 된 것 같네요. 수심이 한 1m 20 정도 되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3미칸의 카본 5원 원줄에다가 찌부력을 작게 잡아가지고 3g짜리로 해놨는데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게 좀 극단적인 채비예요. 사람들이 이런 채비 잘 안 쓰지만은 보통 카본 5 원줄 정도 쓰면은 찌부력 기본 5g 이상짜리를 쓰죠. 근데 이게 조금 극단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쳐져 내려가는 거하고 찌가 이렇게 원줄 무게 때문에 딸려가고 이렇게 각도가 사선이 지는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이 찌낚시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찌 사용하는 찌의 실부력 값이 여기 C 실부력 값이라고 있죠. 이 실부력 값을 이 원줄의 수중 무게하고 이 찌 밑에 들어가는 원줄도 포함이고요. 원줄 막 채비 부속들 전부 다 판값이 이 찌 실부력 값하고 호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찌 실부력 값 C 값에다가 위에 있는 원줄 전체 수중 무게의 절반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절반이 되냐면은 이 원줄을 이렇게 빨랫줄 넣듯이 딱 해놨는데 낚싯대 끝하고 찌하고 이 무게를 절반씩 나눠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팔로 뭔가 무게가 있는 물건을 들게 되면은 절반씩 부담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여기서부터 찌 다리 있는 데까지 해당하는 원줄 전체의 수중 무게값, 공기중 무게값이 아니고 수중 무게값입니다. 수중에 들어있을 때 무게값의 절반의 무게,
무게 작용점이 이 부분이겠죠. 그리고 찌 밑으로 내려가는 원줄 무게 전체하고 봉돌, 이제 찌 맞춤에 따라 다르겠지만 목줄하고 바늘, 미끼 무게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 그림은 지금 봉돌만 바닥을 내리고 목줄하고 미끼하고 바늘은 바닥에 쫙 자연스럽게 누워 있도록 구성을 한 채비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그렇습니다. 이거 찌 위에 원줄 무게의 2분의 1 더하기 찌 아래의 모든 채비의 무게, 목줄하고 바늘 무게는 빠지겠죠, 이 그림에서는. 가 찌의 실부력 값하고 합한 값이 딱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무게값 대 이 무게값의 비율대로 이 사선각이 정해지게 돼 있고, 이 위에 있는 원줄 무게가 아무리 가벼워도 0.01%만 된다 해도 0.001도라도 사선이 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찌낚시에서는 이 찌다리에서 봉돌까지 이르는 원줄의 각이 절대 90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표현을 한다면요. 채비 이야기를 할 때 사선이 지네 안 지네 말하는데, 그 사선이 지는 것과 안 지는 것과의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된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는 사선은 무조건 진다고 표현을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89.999999999도 냉정하게 생각하면 90도가 아니니까 사선이 져 있는 상태. 찌낚시에서 오묘한 부분이, 이게 지금 수심이 1.2m로 픽스돼 있지만은 이게 낚시터 캐스팅하는 위치마다 수심이 계속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는 1.2m 수심으로 막 그림이 그려지지, 만약에 50cm도 될 수도 있고 수심 50cm 될 수도 있고 3m도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비거리가 한 4.2m 정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거리가 만약에 수심이 한 3m 정도 나온다면은 푹 줄어가지고 비거리가 이 정도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위에 올라가는 원줄 길이는 이만큼 짧아질 것이고, 찌 밑으로 내려가는 원줄 길이는 3m가 되니까 이 부분까지 쭉 내려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찌 위에 있을 때는 수중 무게값의 2분의 1로 작용하던 원줄 무게가 찌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은 그 2분의 1이 아니라 전체를 다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찌 맞춤 값이 무게값이 틀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수심이 깊을수록 찌 맞춤 값이 무거워지고, 보통은 찌 맞춤 값이 무거워지고 수심이 얕아질수록 찌 맞춤 값이 가벼워질 수가 있는데, 이건 또 원줄 타입에 따라서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일단은 수심에 따라서 공략하는 수심이 바뀌면 바뀔수록 찌 맞춤 값이 계속 가변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딱 맞춰놓은 찌 맞춤 값이 전혀 변동하지 않고 절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유동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찌낚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림은 완전히 그 수영장 바닥같이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 걸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만약에 이 안에 풀이, 수초가 이렇게 우거져 갖고 이렇게 둔덕져 갖고 있는 상황이면 이 원줄이 제대로 가라앉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면 또 찌 맞춤 값이 또 틀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속 환경이란 게 물 밖에서 사람이 보면은 뭐 눈으로 투과돼 갖고 볼 수 있는 수심대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찌맞춤 값이나 여유값을 주지 않으면은 내가 생각했던 이렇게 이상적인, 아무 장애물도 없는 이 이상적인 그림처럼 낚시하고 있다고 상상하면 안 되고, 언제든 물속에서는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닥에서 기포 같은 게 올라와 가지고 채비 같은 게 엉겨 붙으면 또 가벼워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 그림에서도 수면을 점선으로 수평선을 쫙 그어놓은 상태에서 이 하늘색 선으로 출렁이게끔 이렇게 그려놨는데 수면도 항상 일직선은 아닙니다. 그렇고 그 찌가 이렇게 수면하고 공기 중하고 걸쳐져 가지고 딱 서 있지만은 이렇게 수면하고 공기 중하고 섞여 있지만은 이렇게 수면이 바람이 불면 이렇게 출렁거리기 때문에 찌가 찌하고 수면하고 걸쳐진 높이가 항상 일정하지가 않고 변동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채비를 계산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방금 그 그림에 어떻게 해가지고 그 그림이 나왔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낚시대 칸추 3위칸이죠. 그 거기 3위칸 때 채비되는 원줄 수중 단위 중량, 그러니까 여기 1m당 몇 g인지 산출해 놓은 숫자가 1m당 0.086g이죠. 이 g에다가 3위칸 때 세팅될 원줄의 총 길이 5m 잡았었고요. 찌 위에 원줄 길이가 4.2m, 찌 아래의 원줄 길이가 80cm, 그리고 찌 길이가 40cm 정도 됐으니까 수심은 1m 20 정도 됐겠죠. 그래가지고 찌 위에 원줄 무게, 수중 무게 총량을 여기 찌 위에 원줄 길이 4.2g에 아니 4.2m에 미터당 그람수, 이거하고 이걸 곱하니까 이 숫자가 나왔고, 찌 위에 원줄이 찌에 주는 부담감은 이 전체 무게에서 절반이니까 이 값이 나오겠죠. 이 0.18g이죠. 무시 못할 무게라고 찌낚시 좀 해보신 분들은 이 찌 위에 있는 원줄 무게 값이 0.18g이면 무시 못할 무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용할 찌부력 3g, 채비를 안착시키기 위한 무게값, 이제 이 C 값이요. 찌 부력값이 3이니까 3에서 찌 위에 있는 원줄의 무게 0.18g 빼면은 찌 아래로 들어가야 될 봉돌이랑 채비들 무게가 2.82g 나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찌 밑에 있는 B값, 이 2.82g 대 찌 위에 있는 원줄의 무게 부담 0.18g의 비율을 해보니까 15.62. 이게 상가감수를 대입해 가지고 이 비율값으로 인한 처짐을 계산해 보면 86.34도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산출하는 방법도 기회가 되면은 강좌를 올려드리겠지만, 지금은 이것까지 가르쳐 드리면 너무나 방대한 분량이 되고 머리 아프고, 이거 기초 지식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오한 수준에 이르러야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빼놓고요. 일단은 방금 전 설명해 드린 그림에서 뭐 장애물이 하나도 없던 그림에서 도식된 그림이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물가에 이렇게 풀이 쫙 우거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떼짱이라고 지금 그림을 그렸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기 때문에 이랬는데, 이 아까 이렇게 축 쳐져 있던 원줄이 지금 떼짱이 원줄로 올라가 버렸죠. 그러다면 이 찌맞춤에 관여했던 이 무게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무게값이 사라져 버려 가지고 채비가 가벼워져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바닥에 내려앉아 있던 봉돌이 이렇게 떠올라 버려 가지고 채비 안착도가 봉돌이 여기에 있지 않고 지금 떠올라 버려 가지고 여기 있는 바늘하고 미끼하고 돼 있는 부분이 이렇게 겨우 바닥을 찍고 있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이렇게 떠올라 가지고 이게 지금 보통은 봉돌이 바닥에 딱 두고 있고 붕어가 이렇게 미끼를 먹고 쭉 올리면 봉돌로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리면은
붕어가 여기서 먹고 여기까지 올려도 찌는 올라가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 붕어는 열심히 해가지고 이 봉돌보다 더 높은 위치까지 찌를 올려야 찌가 움직이겠죠. 그러다 보면 붕어가 소심하게 입질을 해버리면 여기 봉돌 높이 이내에서 여기 물 바닥부터 봉돌 높이 이내에서만 입질을 해버리면은 찌는 꿈틀꿈틀만 하고 찌는 제대로 수면 위로 솟아오르질 않겠죠. 그러다 보면은 낚시하면서 저것이 지금 고기가 와가지고 입질을 하고 예신이라고 그러죠. 예신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5분, 10분, 15분, 20분 지나도 찌를 올릴 줄 모르니까 낚시꾼이 얘만 태우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만약에 물속에 내가 잡을 수 있는 붕어 물고기 마리수가 한 마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10마리, 20마리, 100마리가 있다면 걔네들 다 잡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얼른 입질 받아서 얼른 잡아내고 얼른 입질 받아서 얼른 잡아내고 그래야지 마리수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채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붕어가 미끼를 먹고 꿈틀꿈틀 막 먹고 있어도 본신이 안 온다, 찌가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계속 낚시가 지지부진해지고 빠른 진행이 안 되죠. 그러다 보면 남들 10마리, 20마리 잡을 때 혼자 그 에이신이라고 생각하는 에이신만 바라보면서 담배만 뻑뻑 피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찌낚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때문에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게 이 온줄 무게가 이렇게 쫙 깔아져가지고 채비에 무게에 관여를 하거나 아니면 장애물이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원줄 무게가 빠져버린 경우가 어떻게 발전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은 엉뚱한 낚시를 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던 내용이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만약에 이 장애물 때문에 채비가 가벼워지면서 떠오르는 것이 많이 차이가 나버리면은 바늘 무게로도 바닥을 못 짚고 바늘에 달아오는 미끼 무게 때문에 겨우 바닥을 짚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생미끼나 그 단단한 미끼로는 상관이 없는데 떡밥 같은 거 있죠. 떡밥 같은 거 시간이 지나면 점점 풀려가지고 흩어지기 마련인데 바늘에서 이탈되고요. 만약에 떡밥 무게로 겨우 바닥에 이렇게 떨고 있었는데 떡밥이 점점 풀면서 채비가 이렇게 떠오를 수가 있어요. 왜냐 떡밥 무게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채비가 떠올라갖고 원래 안착돼 있는 최초 캐스팅 했을 때 이렇게 이 보라색 목줄로 이렇게 안착돼 있던 부분이 떡밥 무게가 사라지니까 슬금슬금 점점 완전히 천천히 찌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 보고 낚시꾼이 입질 왔구나 하고 챔질을 해버렸는데 헛챔질이 되는 경우에 당연히 고기가 안 달려있죠. 채비가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오는데요. 그래가지고 옆에 붕어가 지금 만화처럼 이렇게 그려놨는데 붕어가 자기 입질도 안 했는데 채비가 이렇게 슬그머니 쑥 올라가는 거, 빈발로 올라가네 하면서 대사를 적어놨는데요. 이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요, 원래 찌맞춤 할 때 목줄이랑 바늘이 없었던 상황인데, 목줄하고 바늘 무게가 더해져 가지고 요행이도 딱 그 원래 내가 생각했던 찌맞춤하고 딱 맞아 떨어져 버린 경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봉돌은 서 있고 목줄하고 바늘 미끼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데 붕어가 입에 물고 올리기 시작하면은 이 목줄하고 바늘 무게에 해당하는 만큼
이게 들리면은 그 해당하는 목줄하고 바늘의 무게에 해당하는 만큼 이렇게 조금 솟아오르게 돼 있거든요. 이제 바늘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솟아오르는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일정 정도 딱 오르게 되면 더 이상 안 오르는 단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봉돌하고 목줄하고 바늘 무게가 붕어가 들어가지고 올리게 되면 상실되죠. 그러다 보면 찌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이 수중에 부양돼 있던 본봉돌이 그 높이만큼 또 더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요만큼 정도 더 올라가겠죠. 그 상황까지 됐는데 붕어가 어쨌든 이 목줄 길이만큼 더 올라가는 시간까지 입질 사각시계가 또 발생해요. 그러다 보면 1차 찌올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붕어가 딱 미끼를 먹고 딱 들어왔을 때 바늘 무게하고 그때 보면은 목줄 무게도 포함인데 목줄 무게는 경미한 편이니까 빼놨었고요. 그러니까 바늘 무게만큼 찌올림이 있고 그 다음에 목줄 길이만큼 입질 사각지대가 발생한 다음에 이 바늘 무게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이 위치까지 올라가서 붕어가 요만큼은 더 올려줘야지 그 다음에 또 2차 찌올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은근히 낚시하면서 이런 현상을 모르면은 오늘은 유독히도 붕어들이 2단 찌올림만 하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내 채비가 이렇게 본봉돌이 수중에 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이 실제로는 이 본봉돌이 수중에 떠 있는 채비를 의도적으로 구사하는 채비도 있어요. 근데 그 의도적인 채비 그 본봉 뭐 바늘만 바닥을 짚고 본봉돌은 떠 있는 채비를 구사하면은 어느 정도의 이점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은 그걸 의도적으로 정확히 구사를 하려면은 이 원줄 무게 계산 같은 것도 엄청 명징하게 하고 이 여기에 그때 보면은 이 바늘 무게가 분할 봉돌이나 보조 추에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 바늘 무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바늘 무게도 아니고 물속에 들어가지고 부력을 받고 있는 상태의 바늘 무게죠. 이때 보면 바늘의 수중 무게죠. 그 바늘 무게가 굉장히 중요한 채비이고 그 내림 낚시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채비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꽤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아까 뭐 표에 산출해 가지고 얘기도 해드리고 했지만은 이 원줄 관계에 따르는 채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정도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채비들은 채비가 가만히 앉아 있고 정확한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바늘 무게가 주축이 되고 다시 되는 역할을 하는데 바늘 무게가 많아봐야 0.1g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가벼운 바늘 선호하기 때문에 0.05g 정도밖에 안 쓰거든요. 보통은 작은 바늘 쓰게 되면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3위칸 때 이 원줄 무게가 0.15g이 나왔나? 바늘 무게보다 훨씬 더 상이하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그 수초밭에서 그런 봉돌이 뜨고 바늘만 바닥에 닿는 채비를 구사하게 되면은 100% 이런 떠오르는 채비 상황으로 낚시를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찌 움직임이 또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본봉돌이 떠 있고 바닥에 바늘만 닿거나 바늘하고 미끼만 닿는 형상의 채비를 구현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채비이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정확히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두리뭉실한 낚시만 하죠. 붕어가 입질을 하면 찌가 오르기도 하고 그냥 끌고 가기도 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지만은 이 채비가 어떻게 안착되어 있냐에 따라서 찌올림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나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채비를 설명하기를 찌올림이 있기도 하고 끌고 가기도 합니다 하면은 그건 완전 낚시를 두리뭉실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 정확한 계산이나 정확한 낚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심지어는 이런 채비들을 수조통에서 찌맞춤을 해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수초가 있든 없든 물속에 수초가 있든 없든 연밭이든 갈대밭이든 부들밭이든 아무데나 던져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그렇게 낚시했다가는 그 두리뭉실한 낚시만을 하게 되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림에서 지금 범봉돌이 수중에 떠 있고 바늘하고 미끼만 바닥에 다 있는 유형인데 이 유형적 차이도 보시면은 바늘 끝이 정확히 딱 90도를 이루고 딱 이렇게 서 있는 경우는 바늘 무게의 대부분이 들려 있을 상황이죠. 이 상태에서 붕어가 딱 입질 잡고 딱 들면은 바늘 무게만큼 채비가 쭉 상승하게 돼 있거든요. 그건 이제 또 어느 정도 그 찌의 상황이나 찌 맞춤 상황에 따라 또 틀리겠지만 얼마나 올리는 것은 그것도 계산해 봐야 아는 상황이고 이런 상태이고 요것 같은 경우는 바늘 무게의 절반 정도 즉 바늘이 45도 정도 기울여 갖고 있죠. 절반 정도가 바닥으로 안착되고 절반 정도는 위로 찌를 붙잡고 있는 형태로 늘어져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원래는 이렇게 사선지지면 안 되고 이렇게 수직으로 서야 되는 상황인데 이 모노타입 목줄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카본줄이나 나일론줄로 목줄을 잡아 놓으면은 그 매듭 부위가 짱짱하기 때문에 바늘이 이렇게 살짝 기울으면 목줄도 이렇게 따라서 기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 되면 사람들이 이것을 목줄이 사선지게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사선이에요. 실제로는 이렇게 완전 부드러운 타입의 목줄, 그러니까 합사가 보통 부드러운데 부드러운 목줄 해놓으면 바늘이 이런 경우에 45도로 딱 바늘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만 목줄은 90도로 서가지고 그대로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목줄 때문에 간섭이 안 되거든요. 이 모노타입 목줄들은 모노타입 낚싯줄 한 가닥짜리 낚싯줄로 한 거는 이 딱딱해가지고 이 바늘 목에 그대로 바늘 목 기울기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견인돼가지고 이렇게 사선이 져버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이제 그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으면 이제 바늘의 대부분 무게가 이렇게 실려가지고 이렇게 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부드러운 목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드러운 목줄은 그대로 90도로 서 있죠. 그러니까 목줄을 어떤 성향의 것을 쓰냐에 따라서 이 안착되는 타입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되면은 아마 바늘 무게가 0.05g 정도 되면은 이런 상태에서 입질을 하게 되면 찌가 거의 안 올라가겠죠. 왜냐면 이게 지금 무게값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늘 무게가 거의 없는 상황이죠. 찌는 꿈틀꿈틀할 거예요 아마. 붕어가 아무리 여기 봉돌 있는 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에서 폭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이 봉돌보다 더 올리지 않는 이상 찌는 꿈틀꿈틀만 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목줄에 욕심내 가지고 막 20cm, 30cm, 40cm, 50cm 해놓으면 찌는 절대 수면 위로 솟아오르질 않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최선을 다해서 가볍게 바닥에 딱 안착됐을 때는 봉돌은 수직으로 쓰고 목줄은 수평으로 따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부드러운 목줄을 썼을 경우에는 풀캐스팅을 안 하고 공중에서 그냥 수직으로 투하이 하다시피 해버리면 부드러운 목줄은 이 미끼 위에 목줄이 이렇게 또아래 틀고 뱀처럼 이렇게 내려앉아 버리기도 하죠. 이런 붕어가 입질하기가 좀 까다롭겠죠. 이런 상황이 되고 이제 제대로 된 풀캐스팅을 쫙 해주면 먼 곳부터 쫙 딸려오면서 내려앉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되죠. 보통 이제 합사 같은 경우는 PE 합사를 주로 쓰는데 PE 합사는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살짝 이렇게
활처럼 휘어가지고 이렇게 안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낚시하면서 원줄이 어떤 상황에 처했냐에 따라서 채비가 이런 식으로 떠올라 버리기도 하고 바닥에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 유형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붕어가 와가지고 단순하게 똑같이 미끼를 먹고 입질을 해도 위에 있는 수면 가까이에 있는 찌는 그 입질을 표현해주는 패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리뭉실한 낚시만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전혀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고 여기 가장 위에처럼 아니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무조건 봉돌이 바닥을 짚고 있다고만 생각하면은 낚시를 이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입질 않는데도 본신이 아니라고 의심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붕어가 마음껏 입질하고 미끼 따먹고 가도록 그냥 기다리고만 앉을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만약에 이제 채비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본봉돌이 뜨고 바늘만 바닥에 닿도록 설계된 채비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채비 같은 경우는 진짜로 원줄이 장애물에 얹혀지지 않는 경우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건 진짜 많은 감안을 하고 낚시를 하셔야 돼요.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본봉돌이 떠 있고 바늘하고 미끼만 바닥에 닿아 있는 채비가 고기를 잘 잡는다는 채비라고 하면서 유행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상태에서 해야지 뚱그름 잡듯이 카페 해가지고 낚시해가지고는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낚시 기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궁으로 빠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채비들은 카본 원줄을 쓰면은 무조건 안 되고 최소 나일론 줄 정도는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일론 줄은 수중에서 무게값이 그렇게 작기 때문에 수중에서 장애물들이 있다고 해도 그 찌맞춤 편차값이 적어지기 때문에 카본 원줄을 쓴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채비를 구사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카본 원줄은 무거우니까 여기에 있는 단 역할을 하는 바늘 무게값을 훨씬 더 상회해 버려 가지고 채비가 아예 떠올라 버리거나 아예 본봉들이 내려가 버린 경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찌맞춤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그 원줄이 상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완전히 채비가 극과 극으로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원줄은 나일론 줄로 채택해 가지고 사용하셔야 돼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연바 포인트를 지금 그려놓은 상황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찌 세워놓은 것보다 더 먼 자리는 연을 그대로 놔두고 지금 원줄이 지나가야 될 자리만 지금 연 줄기하고 연 잎을 깨끗하게 정리해 가지고 수면 아래에만 지금 연줄기가 있는 상황이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원줄이 이 수중에 있는 연줄기들 때문에 제대로 가라앉지 못해가지고 찌맞춤 값에 관여를 못해서 채비가 가벼워져 가지고 이렇게 떠오르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찌가 떠올라 버려 가지고 본봉돌 수중에 떠 있어 가지고 붕어가 입질을 해도 제대로 된 찌놀림을 못 보고 어설프게 낚시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연바 포인트만 상황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는 그 부들밭이나 불밭 아니면 뭐 다른 수중수초나 육초들이 자라갖고 있는 포인트는 다 이런 식이죠. 만약에 카본줄이 잘 가라앉는다고 해가지고 카본 원줄로 사용하면서 낚시하시면은 이 물속에 있는 장애물들이 원줄 안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채비가 떠오르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보통 카본 원줄을 사용하게 되면은 찌맞춤을 무겁게 해가지고 채비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무겁게 해가지고 낚시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가벼움을 지향하다 보면 채비가 이런 식으로 떠올라 가지고 입질이 와도 본신을 해줘도 그게 일시인 줄만 하고 보고 있다가 입질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낚시 초심자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조차를 모른 채로 낚시하다가 낚시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채비가 떠오르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 먼저 알려드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육안으로 확인 안 되면서 채비가 가볍게 되는 상황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들밭도 이렇게 수초 작업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맹탕에서 낚시하더라도 초봄부터 한 5월달 사이에는 물속에서 말즘이나 그 말풀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잘 올라가지고 원줄을 제대로 안착이 안 되게끔 들어 올려버린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채비가 가벼워진 상태에서 낚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또 어렵게 초봄에 물 차는 시기에 어렵게 입질 받았는데 또 본신을 예신인 줄 말고 까먹고 이런 식으로 낚시하다가 놓쳐버린 경우도 많죠. 초봄에는 수중에서 말풀이나 말즘 같은 것들이 미역줄기처럼 막 길게는 2m 이상 자라 올라가지고 원줄 안착이 안 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로터에서 낚시하신 분들도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맹탕이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겠지. 채비 가벼워지는 거 아니면 채비 무게값이 변동되는 거 신경 안 써도 되겠지 하겠지만, 물속에 이렇게 큰 바위가 숨어 있다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바위가 숨어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말풀 종류가 자라 올라가지고 있다든가 수몰나무 같은 게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되면 채비가 자기도 모르게 가벼워져 가지고 이렇게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항상 있다고 생각하시고 낚시를 하셔야 되고 채비도 구상하셔야 돼요. 또 이것과 유사한 경우를 또 예를 들어드리면 겨울에 이제 수로 같은데 수초 군락이 있으면 그 구멍 안에 찌를 세운다고 그 긴 장대에 있는 채비를 줄감개로 원줄을 감고 끝에 살짝 채비만 대롱대롱 매달아가지고 뽕치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도 원줄 무게를 전부 다 줄감개에다 다 감아버리기 때문에 채비가 가벼워져 가지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채비가 뜬 상태에서 낚시를 하게 되거든요. 이때도 채비가 가벼워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낚시하기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채비가 꾸물꾸물하지 찌를 안 올려준다고 발 동동 굴리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FTV에 그 방송을 촬영하시는 출연자분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찌를 올리지 못하고 끌고만 간다고. 근데 자기 채비가 못 올리게 채비가 돼 있는 상황인지는 몰라요. 그런 경우도 있고, 뽕치기 뿐만이 아니라 겨울에 보면은 얼음 낚시할 때 그 본 시즌 중에 쓰던 채비 그대로에다가 주간깨만 감아가지고 채비를 얼음 밑에 집어넣으면은 원줄 무게가 싹 감겨 있어요. 원줄 무게가 채비에 가만히 안 돼 있죠. 그만큼 가벼워져가지고 채비는 얼음 구멍에 넣으면 이런 식으로 떠 있어요. 게다가 막 지렁이 막 5마리씩 끼어가지고 넣어놓으면은 물이 차대 붕어 작은 것들이 와가지고 그거 뜯어먹어서 바늘까지 먹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채비 끌고 들어가는 찌를 못 올려주고 끌고 들어간다는 식으로 푸념만 하는 방송도 꽤 보이는데, 보면은 채비 무게값이 가벼워졌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찌낚시 자체가 이 낚싯대 끝부터 시작한 낚싯줄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다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밸런스가 잡혀지는 것이라 이 낚싯줄 무게를 간과해서는 전혀 안 됩니다. 특히 정확한 낚시를 구사하고 싶은 말이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저수심인 포인트에서 낚시하는 경우를 그림을 예시로 그려놓은 상황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캐스팅하고 채비를 던졌는데 지금 보시면 봉돌을 찌 끝에다가 거의 올려가지고 던졌는데 찌는 수면 밖으로 요만큼이 올라가 있어요. 본봉돌이 떠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가지고 실제 수심은 423mm인데 이제
찌가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수심이 30cm도 안 된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이 목줄 길이만큼 채비가 또 올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수심에 대해서 저기 수심 30cm도 안 되네. 그 무릎만 걷고 들어가면은 충분히 들어갔다 올 정도겠다 하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수심은 40cm가 넘는 수심이죠. 이걸 보시면요, 캐스팅하고 나서 딱 이 지점에 떨어졌는데 이제 원줄은 점점 가라앉아 바닥으로 누워버리겠죠. 최종 그림인데 이거는 원줄이 요만큼 바닥에 누워버렸죠. 이 누워버린 원줄 총 길이의 무게의 2분의 1만큼 가벼워져 가지고 찌는 이렇게 떠올라 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다른 포인트에서 찌가 떠오른 그림을 그려가지고 얘기했듯이 붕어가 여기서 입질을 해도 찌가 더 이상 안 올라오고 동동거리기만 하다가 쭉 끌고 가는 본심만 보이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낚시하면서 수심이 얕은 데서 낚시하면은 고기들이 찌올림을 제대로 못하고 맨 끌고 가기만 하더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되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붕어 습성 자체가 수면 가까운 곳까지는 웬만하면 안 올라가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특히 저수심대는 저 수초바다하고 똑같이 해석을 하셔가지고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카본 원줄을 사용했을 때 최종 안착되고 찌가 가벼워져 가지고 떠올라 버리는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놨었는데요. 한번 나일론 줄 세팅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나일론 줄 같은 경우는 무게값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대각선으로 가다시피 이렇게 쭉 가죠. 똑같은 채비여도. 그러다 보면은 지금 똑같은 수심대 똑같은 포인트인데도 그 채비가 당초에 생각했던 채비 메커니즘대로 거의 비슷하게 운용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수심에도 애국이 없이 정상적인 바닥낚시처럼 찌올림 제대로 나오고 그렇기도 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3미칸에 나일론 5 원줄에 찌부력 3g, 원줄 종류만 바꾼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붕어 찌낚시를 하기 전에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만 지금 설명드렸는데요. 원래는 이 정도를 기본으로 원줄하고 봉돌 채비들하고 찌하고 상관관계를 안 다음에 찌낚시를 구획하고 공부를 해나가야지 실수가 없이, 아니면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이 찌낚시를 구사해 나갈 수가 있는데, 보통은 찌낚시를 배울 때 채비를 한 다음에 찌 맞춤 어떻게 해라, 어디에 0점 맞춰가지고 한목이나 뭐 케미를 내놓거나 한목 더 내놓고 낚시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냥 주입식으로 가르쳐주고 말아버리거든요. 낚시인들이 대부분 이 원줄하고 채비하고 찌 간의 상관관계 자체를 아예 모른 채로 낚시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아예 머리 아프니까 아예 신경 안 써버리고 그냥 대충 낚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원래는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좋은 조과를 내보고 싶어가지고 점점 섬세하거나 예민한 채비로 계속 가다 보면은 딱 함정에 빠진 것이 이 원줄 무게를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함정에 딱 빠지기 좋습니다. 여기까지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제가 여지껏 설명해 드린 것 중에 가장 중점적인 게 뭐일까요? 보면은 원줄이 안착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 때문에 채비가 가벼워져 떠오르는 것들이 문제가 됐었죠. 그게 제일 핵심이죠. 그러다 보면은 찌 맞춤 할 때 어떤 부위에다가 0점을 맞춘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내놓고 하라는 그 방식의 찌 맞춤들이 많은데요. 그게 위에서 이게 채비가 떠오르지 않기 위해서 위에서 눌러주는 힘을 가해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찌 맞춤 자체가 그 위에서 눌러주는 양을 정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렇게 포인트 현장에 이렇게
수초나 막 연밭이거나 갈대밭이거나 부들밭이거나 아니면 수중에 수초가 엄청 많이 자라 있다거나 그런 방식 때문에 온줄 무게가 그 위로 실려버려가지고 가벼워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를 막으려면은 일찌맞춤으로 좀 더 무겁게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온줄 무게를 감쇄시켜 줄 수 있는 그 무게값을 더 충원해 주면은 채비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고 딱 눌러주면서 봉돌이 제대로 바닥을 찝을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떼짱을 넘겨친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온줄 무게 2분의 1이 사라졌으니까 그보다는 더 무겁게 눌러주면은 봉돌이 뜨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계산해 가지고 구현을 하려면은 온줄이 수중 무게가 얼마씩 되는지 그런 건 알아야지 자기가 계산을 하고 장담도 할 수 있고 정확히 기네 아니네 아니면 OX를 판단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낚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은요, 제가 찌낚시에서 주로 쓰는 낚싯줄 종류별로 호수별로 공기 중에서 무게를 쟀을 때하고 수중에 잠겼을 때 무게 쟀을 때를 그 낚싯줄 1m당 몇 g씩 나가는지 계산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표거든요. 여기 제일 왼쪽에 보면은 낚싯줄 호수 0.45부터 해갖고 12호까지 쭈르륵 있죠. 라인 죽경도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일론 줄은 공기 중 밀도 단위 중량이 1.14니까 여기 계산하고 이걸 토대로 나일론 줄 1m당 공기 중 무게는 얼마인가, 그 나일론 줄이 수중에 잠겼을 때는 얼마 나온가, 이 부력 받으면은 단위 중량이 0.14로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1m당 0.45는 1m당 몇 그램 나오고 12호는 1m당 몇 그램 나오고 이런 게 나오고, 여기는 지금 나일론 줄이 계산된 거고 여기는 카본 줄이 계산된 거고 여기는 나일론 줄인데 세미 플로팅 타입으로, 세미 플로팅 타입은 비중 밀도 단위 중량이 1.07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플로팅 타입 나일론 줄 공기 중 단위 중량인데 플로팅 타입 보통 0.95 정도 나오는데 이 플로팅 타입 물속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부력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플로팅 타입 온줄로 쓴다고 해서 낚싯줄을 아예 초리대를 물속으로 처박은다고 해가지고 그 뜨려는 힘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속에서도 활처럼 배가 불러가지고 위로 솟아오르려고 계속 뜨려고 하는 힘으로 작용하죠. 이것도 지금 동영상, 지금 이 강좌를 동영상을 유튜브에다 올리겠지만은 본글에 해당되는 그 자료 주소에는 이 지금 도면 그려놓은 거나 이런 산출표 같은 거 다 첨부 자료로 올려놓을 테니까 이런 표들이 필요하시면 해당 본글 주소 찾아오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셨을 때 만약에 내가 낚싯대가 40칸이다. 거기에 카본 3호줄을 채비했을 때 그 40칸에 가지고 40칸에 채비된 온줄 무게가 찌에 얼마만큼 부담을 주겠는가, 그걸 한번 봐보고 싶으면 낚싯줄 호수 3호줄이죠. 3호줄을 수중 장유 중량을 이렇게 딱 체크를 해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쭉 가시면 0.05g 정도 나오죠. 거기에 40칸에 온줄을 채비하면은 한 40칸이 7.2m 정도 되니까 원줄 채비가 한 6m 전후 정도 되겠죠. 거기 수심을 빼면 5m나 나오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5m에서 절반이 찌에 가고 절반은 낚싯대가 부담하는 무게니까 2.5m 계산해 가지고 보시면 0.05g이니까 여기다 2.5를 곱하면은 찌에 주는 부담감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 채비를 얼마 정도 여유롭게 잡아줘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이 표를 좀 활용해 가지고 웬만한 채비들을 구사하실 때 계산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은 지금 대표적으로 찌맞춤하는 방식별로 위에서 채비를 눌러주는 무게값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그림을 해가지고 대충 비슷한 값으로 산출을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한목에다가 0점을 수면 맞춤 한 다음에 한목을 더 내놓고 한목을 30mm 3cm 정도 더 내놓고 하는 낚시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위에 부력값은 채비 부피와 호환됩니다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위에서 누르는 무게값이 하면은 여기서 3cm의 찌톱에 이 해당하는 부피값이 눌러주는 무게값이 되겠죠. 이걸 옹기둥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해가지고 때려보면은 찌톱 0.9mm 직경 기준으로 0.019g입니다. 이 생각보다 적은 무게죠. 0.1g도 안 되는 무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거나 섬세한 채비에 어울리는 찌맞춤법입니다. 이건.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케미꼬지 밑둥에다가 0점을 맞춘 다음에 한목을 더 3cm, 한목을 3cm로 할게요. 3cm를 더 내놓고 하는 낚시인데 이것도 똑같은, 이거나 똑같으니까 눌러주는 무게는 0.019g이나 똑같은데 이 채비가 위험한 게 이 앞에 이렇게 한목에 0점 맞춘 거나 케미꼬지 밑둥에 0점 맞춘 거나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섬세한 채비를 운용하려고 구상 중인 사람들이 뭔가 물어보게 되면은 이 찌맞춤이나 이 찌맞춤이나 그게 그거다, 위험하다, 잘못하면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제가 영상으로 하나 첨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보시면 지금 찌톱 한 마디쯤에 0점이 잡혀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케미를 찌를 손가락으로 눌러보고 얼만큼 올라간 거 확인해 보면은 여기 찌톱에 걸리는 표면 장력 있죠. 이거 물 무게가 추가돼 가지고 한목만큼 안 올라오고 반목이쯤에나 멈춰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더 다시 한번 눌러보면 눌렀다가 얼마만큼 떠오르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이번에는 케미꼬지 밑둥에 걸려버리네요. 밑둥에 걸리면은 밑둥에 그 둘레의 길이가 넓어 가지고 표면 장력이 훨씬 더 크게 걸리거든요. 그 표면 장력이 더 많이 걸린 양이 찌톱 한목에 걸렸던 그 부력값을 아예 상쇄시켜 버려 가지고 이 케미꼬지 밑둥에 걸린 거나 밑둥에 0점 잡힌 거나 이거 찌톱 한마디에 0점 잡힌 거나 거의 똑같아 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케미꼬지 밑둥에 0점 잡고 한목 내놓고 낚시하는 방식은 오류가 상당히 많이 날 여지가 있는 찌맞춤법입니다. 이걸 꼭 아시고 진짜로 섬세하게 낚시하고 싶으시다면 한 두목에 0점을 맞춘 다음에 세목 내놓고 낚시하신다든가 세목에 0점 맞추고 네목을 내놓고 낚시하신다든가 그런 방식을 채택하는 게 좋지, 이런 식으로 한목에 맞춘 다음에 케미꼬지 밑둥에 0점 맞춘 다음에 한목을 내놓고 낚시한다든가 한목에 0점 잡고 두목 내놓고 낚시한다든가 이런 방식은 이 케미꼬지에 걸리는 표면 장력 크기 때문에 서로 그 오차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아신 다음에 채비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계획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케미꼬지 상단에 0점 맞추고 한목을 내놓고 낚시를 하는 건데 그 눌러주는 무게양이 0.119g 정도 나오죠. 여기 앞에 거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0.1g 이상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 거 야간 케미 상단에 0점 맞춘 다음에 케미꼬지 밑둥까지 수면 밖으로 내놓고 낚시하는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은 0.228g이죠. 이 부분보다 한 2배 정도 더 무겁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력값은 채비 부피와 호환됩니다. 그러니까 노출된 부피에 해당되는 무게값이죠.
이 무게값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맞추고 이거 내놨으니까 이 케미꼬지부터 해가지고 이 안목까지의 부피가 이거라는 뜻이죠. 이제 여기보다 더 이제는 이제 주광케미, 이제 여 위에 있는 이런 주광케미 형태를 띄워가지고 여기 수면 최상단을 수면 0점 맞춘 다음에 케미꼬지 밑줄까지 내놓고 낚시하는 경우에는 눌러주는 무게값이 얼마나 된가 계산해 보면 이것도 이 부피값입니다. 이 부피를 계산해 보면은 대강 계산해 보면 0.636 나오죠. 이 야광 케미 쓴 거에 비해서 거의 3배에 가깝습니다. 이 0.636 정도 되니까 상당히 눌러주는 무게값이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더 큰 주광 케미, 이걸로 보시면은 여기에 맞춘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이건 0.1g에 가깝죠. 왜 이게 이 눌러주는 무게값이 중요하냐면은 아까 이 챕터가 나오기 전에 내내 이야기했던 거, 채비가 원줄이 덜 가라앉아 가지고 장애물 때문에 덜 가라앉아 가지고 가벼워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눌러주는 무게값입니다. 이 찌맞춤하는 의도 자체가 이것들이 눌러주는 무게값을 키워주기 위한 계산된 것들이거든요. 붕어 찌낚시에서 내 원줄 채비가 무엇이고 몇 호이고 몇 칸대이고 그걸 다 계산해 가지고 최대로 어느 정도는 눌러줘야지 채비가 떠오르지 않고 제대로 운영되겠는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한 다음에 찌맞춤법을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맞추셔야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도 함정이 있는 게 찌맞춤을 대강 이 야광 케미 상단이나 주광 케미 상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충 무겁게 맞추면 무조건 장땡이지 않겠냐 할 수도 있겠지만은 봉돌은 수중에 뜨고 바늘 무게로 바닥을 짚고 있는 그런 채비 있죠. 바늘 무게가 0.1g이 채 되지도 않거든요, 대부분. 만약에 그 바늘 무게를 위에서 눌러주는 무게값이 훨씬 더 커버리면 본봉돌이 떠오른 게 아니라 바닥으로 내려앉아 버리겠죠. 그러면 채비 구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돼버리고, 또 만약에 분납 채비를 했는데 분납이 여기에 눌러주는 무게값보다 더 작아버리면은 분납은 바닥을 짚고 있지만 그 위에 있는 본봉돌까지 내려와 버리는 상황이 돼버려요. 만약에 이런 주광캠이 이런 형태의 걸로 낚시를 하는데 분납을 0.5g짜리로 해가지고 분납 채비를 해놓은 다음에 찌맞춤 이렇게 해버리면 본봉돌이 무조건 내려앉아 버리겠죠. 여기 오른쪽은 더 하겠고요. 그런 계산들이 있어야지 분납의 크기도 넉넉하게 크게 하고 찌맞춤을 어떤 형태로 바꿀 수 있을 건지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오히려 무겁게만 가는 게 아니라 나의 낚시법에는 어떤 찌맞춤이 가장 적절하겠는가, 그걸 판단하는데 기준점을 만들기도 합니다. 보통은 여기 지금 주광캠이 야광캠이 최상단의 0점을 맞춘 수면 0점을 맞춘 채비가 여기서부터는 채비가 잘 흐르지 않음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수면이 이렇게 출렁거리죠.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출렁거리다 보면 이렇게 수면 찌 끝에 수면이 0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는 이미 잠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찌가 출렁거려도 추가 부양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 한목이나 여기 케미꼬지 밑둥이나 케미꼬지 상단에 0점을 맞춘 경우는 지금 그림은 이렇게 잔잔하게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양이 적지만 진짜로 바람이 세게 불면은 두목 세목은 이렇게 휘잉휘잉 잠겨버릴 정도 크게 일렁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추가 부양력을 잡아가지고 밑에 있는 채비들까지 둥실둥실 떠다니게 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찌맞춤이 수면 아래로 잠겨있는 찌맞춤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수면이 아무리 일렁거려도 웬만하면 채비가 흐르지 않아요. 잔챙이가 잔입질을 해가지고 채비가 임시적으로 조금씩 떠가지고 흐르는 경우 빼고는 웬만하면 채비가 흐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찌낚시에 대해서 말이 나온 김에 대강 매우 긴 장대나 매우 긴 장대가 비싸기도 하고 장대로 던져봐야 비거리가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릴을 이용해 가지고 찌낚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한번 여기 릴을 이용해 갖고 지금 비거리가 30m짜리 비거리를 찌낚시를 하는 경우를 지금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띠가 지금 이 길이가 한 1m네요. 1m고 수심 한 2m 4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냥 평지형 스타일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카본 5원줄, 나일론 5원줄, 세미 플로팅 타입 나일론 5원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무게값에 비해서 각 채비 안착 기대각도가 얼마씩 나오는지 계산해보고 실제로 도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완전히 일직선으로 쭉 가면 이 회색 점선이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 90도로 떠지고요. 세미 플로팅 같은 경우는 이 주황색 라인 이 정도로 쳐져 내려가고, 이 나일론 줄 같은 경우는 보라색 세미 플로팅보다 약간 더 쳐져 가지고 내려가죠. 근데 카본 5원 줄 같은 경우 이렇게 거의 바닥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만약에 이 중간에 장애물, 바위, 고사목이나 수초 같은 게 막 있고 그런다면 겉보기에는 맹탕이라 해도 이 채비 자체가 제대로 찌맞춤 대로 구현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거리가 먼 찌낚시는 찌도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섬세하게 찌맞춤을 한 낚시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보면은 이제 만약에 플로팅 타입 원줄을 쓰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아예 수면 위에 떠 있겠죠, 원줄이. 그 다음에 찌 바로 앞에서 이렇게 물속으로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잠긴 형태가 되는데, 이제 수면에 부유물들이 떠다니면 또 원줄을 계속 질질 끌고 다녀가지고 채비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만약에 릴을 이용한 긴 비거리를 이용해갖고 붕어 낚시를 한번 해봐야겠다 싶으면 이런 찌낚시보다는 그냥 관통채비죠. 중통이나 외통채비 같은 채비로 찌가 없이 그냥 구사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전에는 5원줄 사용했을 때 계산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었는데, 지금은 3호줄이죠. 3호줄은 아까 5호줄 사용했을 때보다 쳐져 내려가는 양이 적죠. 그리고 지금 이 먼 비거리의 낚싯줄 무게를 커버를 해주려면은 부력이 10g 되는 찌에다가 1m나 되는 장찌를 사용했어요. 만약에 일반적인 막 40칸이나 32칸에 쓰는 찌, 저부력찌에 짧은 찌로 쓴다면은 이 찌가 보이지도 않고 구사하기도 힘들고 그럴 것 같아요. 이 찌낚시가 릴로 이용한 찌낚시가 쉬울 것 같지만 의외로 이런 장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릴을 이용한 찌낚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통이나 중통 채비를 사용해 가지고 찌가 없이 바로 릴로 던져 가지고 하는 낚시법이 현실적입니다. 한때는 릴로 해 가지고 외통 낚시를 한번 해보기도 했는데 묘미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겨울 빼고는. 근데 겨울철에 연안에 포인트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겨울철 같은 경우는 저수지에서 낚시할 때 릴을 이용해 가지고 외통 낚시로 30m, 50m, 100m씩 던져 가지고 하는 경우가 오히려 붕어 얼굴 보기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확률이 높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릴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비거리가 70m죠. 70m짜리 원투를 해 가지고 낚시를 하는 방법을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지금 녹색은 플로팅 타입, 이 점선에 비해서 위로 배불러 가지고 떠 있죠. 부력으로 작용한다는 이야기고요. 주황색은 세미 플로팅 타입, 나일론 줄은 그 세미 플로팅 타입보다 조금 더 처져 가지고 있고, 카본 줄 같은 경우는 아예 처져 가지고 이
지면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보다 더 밑으로 내려버렸죠. 이 닐락시에서 무거운 카본줄이 상당히 무거운데 카본줄 원줄을 쓰는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나일론줄보다 슬림에 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카본줄 쓰기도 하고, 카본줄이 딱딱하니까 인장강도 훨씬 더 강하겠지 하는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닐락시에 카본 원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여기서 보시면은 카본줄 무게 때문에 이렇게 쳐져 내려가지고 이런 경사도를 가진데 보면은 고사목들이 곳곳에 쫙 있고 바위도 많고 막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입질하고 고기를 잡아 당길 때 딱 이 지면을 타고 점점 끄집고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무조건 미끌림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낚시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 카본줄 같은 경우는 일반 나일론줄에 비해서 3배나 가격이 비싼데 닐락시용 원줄로는 안 맞는 경향을 보여드리려고 이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카본줄 비싸기만 비싸지 이 원투 하는 채비하고는 카본줄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것도 보면 좀 중요한 내용이죠. 이 닐락시 할 때 원줄을 어떤 형태로 쓸 것인지, 이제 나일론을 쓸 것인지 카본줄을 쓸 것인지, 그것도 지금 카본줄의 단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여드린 거고요. 카본줄 쓰면 오히려 미끌림이 심할 수가 있다. 그거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낚시의 기본 메커니즘은 가장 중요한 거, 채비가 뜰 수 있다. 원줄하고 찌하고 찌 밑에 있는 채비들 전체 합하고 서로 삼각관계로 밸런스 이루는 거하고 그 이야기 정도 했고, 찌 맞춤을 하는 이유는 채비가 떠오르지 않게 눌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찌 맞춤 방법에 따라서 눌러주는 무게가 각각 틀리다는 거, 그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카페 커뮤니티에서 질문을 주셨던 크트님이 자신의 채비를 구상했던 거 여쭤봤던 내용을 한번 시뮬레이션 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불필요하시면 여기서 영상 보시는 거 종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구님. 카본줄 찌 맞춤에 대해서 최종 질문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랜드맥스 계열 카본줄로 원줄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낚싯대는 36칸에서 50칸, 원봉돌, 수심 2m 70, 3m 이렇게 맞추시고, 7호 봉돌, 찌길이 70cm. 이거는 그림을 안 그렸네. 11호 봉돌 1m 20cm. 그림은 7호 봉돌하고 찌길이 70cm 이걸로 그리는데, 나중에 0칸, 70칸으로 업그레이드 할 생각입니다. 카본줄 맹탕 찌맞춤은 포인트 수초 장애물에서 낚시 시 애초에 찌맞춤한 원줄 무게가 사라져 뜨는 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찌가 가벼워져 가지고 떠오르는 현상을 눌러주려면 60칸이나 70칸은 원줄을 상당히 길게 쓰죠. 그 원줄이 70칸에 해당되는 원줄 무게가 해당되는 만큼은 눌러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찌 맞춤별로 나한테 필요한 눌러주는 무게값이 얼마나 필요한가 대강 산출해보고 해가지고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선 입수는 채비 밸런스 때문에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찌가 낚시꾼 쪽으로 다가온다고 이야기하는 게 카본 찌 맞춤과 별개로 카본줄 무게 대비 너무 저부력을 사용해서 끌려오는 것인가요? 이거는 채비가 낚시꾼 쪽으로 끌려온다는 거는 채비 전체가 수중에 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찌 맞춤을
제대로 한 게 아니라 찌맞춤 실패한 상태예요. 수중에 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줄 무게 때문에 낚시꾼 쪽으로 그냥 끌려오는 거거든요. 채비가 낚시꾼 쪽으로 점점 다가오면은 무조건 채비가 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면에 도식을 해보기 전에 카본 5 온줄, 수심 3m, 부력 6.5, 아까 7호라겠죠? 거리추 7호. 찌 70cm 사용 시 채비 안착 각도를 계산해 보면 3미칸, 36, 44, 50, 60, 70, 80까지 제가 계산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비 안착 각도는 3미칸부터 80칸까지 가도록 점점 기울는 각도가 커지죠. 원줄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이렇게 계산해 본 표를 토대로 도면을 그려본 것을 보여드릴게요. 36칸 그림입니다. 찌 실부력은 6.5g이고 찌 아래에 해당되는 모든 채비의 합은 6.35g, 찌 위에 있는 원줄 무게의 2분의 1은 0.15g 가까이 되죠. 이게 채비가 사선이 안 지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C는 A 더하기 B이기 때문에 이 비율대로 항상 기울게 돼 있습니다. 88.67도 양호한 각도를 보여주죠. 이건 이유는 지금 찌 실부력이 6.5g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90도에 가깝게 서 있는 거죠. 만약에 3g쯤 되면 이렇게 각도가 상당히 기울어 가지고 있을 확률이 있죠. 이거는 사사칸이고요. 아까 찌 위에 위치한 원줄의 2분의 1 무게값이 한 0.15g 정도 됐었죠. 0.174 정도로 해야 조금 더 무거워졌죠. 그러다 보면은 이 각도가 조금 더 이쪽으로 기울어겠죠. 이번에는 50칸이고요. 44칸이나 50칸이나 비슷하죠. 위에 원줄 무게가 한 게 한 0.21g 이 정도 가고요. 이번에는 60칸. 60칸 왠지 작아지면서 원줄 무게가 부담감이 꽤 있어 보이는 느낌으로 다가가죠. 60칸, 70칸. 지금 이제 찌 위에 있는 원줄이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게 부담이 점점 커지니까 쳐져 내려가는 양도 커지고, 이런 찌가 봉돌에서 찌가 기울어지는 각도도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줄어든다고 해야 되겠죠. 90도에서 줄어드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장애물이 하나도 없고 수심도 적당한 깊은 상태에서 낚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환경에서 낚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수심이 1.2m나 되면은, 만약에 1.2m면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가 되고 수중에 돌도 있고 바위도 있고 수초도 나 있고 밑에 수몰나무도 있고, 그런 경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채비가 떠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걸 계산해 갖고 낚시하시려면은 어느 적당량 수준의 찌맞춤 값을, 찌맞춤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눌러주는 값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찌맞춤을 너무 가볍게 했다 하면 원줄이 가벼워지는 양만큼 와셔를 추가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정상적인 낚시를 할 수 있게끔 구사를 해야겠죠. 테크닉께서 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최근인데 24년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녹수투란 찌의 찌길 10cm, 봉돌 부력 3.9g 해가지고 수심 2.4m 이야기 하셨고, 기존에 36칸부터 50칸 그런 낚싯대를 쓰고 계실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여쭤보는 질문글을 또 올리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그림을 그려놓은 걸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일론 5호 원줄, 수심 2.4m, 부력 3.9g짜리 찌길이 10cm 사용 시 채비 안착 기대각도나 이런 걸 계산해 봤을 때 3미칸부터 80칸까지 한번 빼봤는데요. 이제 세팅된 원줄 길이는 이제 제가 임의대로 정한 것이고, 3.9g 찌인데도 불구하고 나일론이 상당히 카본 줄에 비해서 가벼우니까 안착 기대각도 보면 거의 90도에 가깝게 막 나오죠. 80칸이라 해봐야 88도 정도 나옵니다.
5호 원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의 90도에 가까운 각도를 보여주죠. 4g도 못 미치는 찌가지고요. 네, 3위칸 안착 기대각도 그림으로 해야 도면에 그대로 시뮬레이션 해본 그림인데요. 3위칸이고 수심 2.4m고 나일론 5호 원줄, 찌부력 3.9g 밖에 안 되고 찌기는 10cm, 수심이 2.4m고 밑에 사자 붕어가 일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보면 아까 36칸 카본 5호 원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중 무게값, 아니 원줄의 수중 무게값 2분의 1이 0.15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0.024 밖에 안 되죠. 엄청 가볍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 이거 보시면 거의 90도에 가까워요. 수직이죠, 거의. 이렇게 해가지고 처지는 양은 이거밖에 안 되고, 물 밖에서 보면은 뭐 나일론 줄들은 마치 수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물 밖에서는 이제 칼라 색상인 원줄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거든요. 지나면서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수중에 떠 있다는 표현도 하는데, 이건 엄연히 따지고 보면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찌가 요만큼 당기고 있으니까 더 이상 팽팽하게 당겨져 가지고 못 가라앉고 있는 거지, 가라앉고 싶은데 여기까지밖에 못 가라앉은 겁니다. 3.6칸 3.6칸도 3위칸이나 별 차이 없죠. 거의 90도에 가깝고요. 이거는 4사칸 4사칸쯤 되니까 조금 느슨하게 내려가는 느낌이 있죠. 거기에 이제 50칸 50칸이나 4사칸이나 비슷한데,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찌다리 최하단부보다는 원줄이 덜 내려가는 느낌이 있죠. 이렇게 딱 그거 보면은. 그 다음에 60칸 60칸도 이제 60칸쯤 되니까 찌다리보다 약간 더 내려가는 느낌이 발생하죠. 이 부분이 지금 이 점선이 원래는 일직선인데 이렇게 터져내가죠. 그리고 70칸 그림은 아까 계산은 80칸까지 해놨는데 그림은 70칸까지만 그려놨네요. 70칸급이나 된다 해도 실부력이 3.9g 밖에 안 되는 찌를 써도 이렇게까지 쳐져 내려가지 않고 거의 정상적인 채비 안착각을 쫙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죠. 제가 말로만 그동안 민물 찌낚시 할 때는 나일론줄 5줄까지 써도 되니까 카본줄 쓰지 말고, 낚시 원줄 무게가 부담스러우면 그냥 나일론 4호줄 5호줄 써도 되니까 나일론 줄로 쓰라고 권장해 드렸던 이유가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호수만 높지 수중 무게값은 그렇게 많이 안 나갑니다. 만약에 여기서 원줄을 나일론 말고 세미 플로팅 타입으로 채비해가지고 세미 플로팅 5호줄로 채비를 해가지고 하면은 이 안착 기대 각도가 아마 89.5도 그 정도로 조금 더 수직에 가깝게 쓰고, 이 원줄은 아마 이 나일론 줄이 처진 양보다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수중 무게가 2분의 1 정도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세미 플로팅 낚시줄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경우 오히려 떠버리는 낚시줄도 있거든요. 굳이 세미 플로팅 낚시줄로 안 가고 그냥 보통의 나일론 줄, 그냥 보통 사람들이 모노줄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나일론 줄만 쓰셔도 무난한 찌낚시를 즐길 수 있어요. 지금 70칸에 나일론 5호줄이나 된데도 카본 줄로 한 3위칸, 36칸 채비한 것보다 훨씬 더 덜 쳐지죠. 이런 거 보시면 나일론 줄이 얼마나 찌낚시에서, 붕어 찌낚시에서 이상적인 낚싯줄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봉돌이 수중에 떠 있는 채비, 바늘만 바닥에 짚고 있는 채비라든가 아니면 분납을 해가지고 분납 크기가 상당히 작은 채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걸 보시면은 나일론 5호줄 쓰는데도 70칸 대나 되는 긴 장대요. 원줄 무게 부담이 0.06 밖에 안 됩니다. 아마 바늘만 바닥에 짚고 있는 채비 같은 경우도 바늘이 보통 가벼운 바늘로 565 쓰면 수중 무게 값이 0.05g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비슷할 정도 되죠. 만약에 그런 채비 정도 쓰면 이렇게 긴 낚싯대를 쓰게 되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70칸 쓰게 되면 그 바늘 무게를 의지해야 되는 채비를 쓰게 되면 아마 70칸급, 60칸급 되면은 세미 플로팅으로 바꿔가지고 채비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군납 채비를 막 0.3g, 0.4g, 0.5g짜리 쓰는 경우에도 나일론 채비로, 나일론 온줄로 채비하면은 그렇게 채비 구사에 불균형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무난히 쓸 수가 있죠. 그만큼 섬세하고 예민한 채비를 구사하려면은 나일론 줄, 그 수중 무게가 가벼운 나일론 줄이 무조건 동반돼야 된다는 것쯤은 아셨을 테고요. 카본 줄을 어떻게 보면은 그 좀 투박하고 무거운 채비에 좀 어울릴 뿐이지 장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사하기가 까다로운 채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수초 낚시나 막 그런 장애물 많은 데서 낚시하면은 카본 원줄이 무조건 장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채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구사하려는 욕심이 있다면은 카본 원줄은 조금 안 맞는 편입니다. 보통 낚시법에서 이런 낚싯줄이랑 봉돌이랑 찌랑 이 세 가지 힘이 평행을 이루면서 안착되는 거에 대한 메커니즘은 설명을 별로 안 하고 0점을 어디다 맞추고 수면 위로 얼마만큼 내놓고 낚시하라고 하는 경우에 0점을 그렇게 맞춘 다음에 찌가 수면에 그만큼만 나오면 된다는 그 단순함 하나만으로 이제 찌만 수면 밖으로 얼마 정도 내놓고 낚시하면 완벽하게 정확한 낚시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물속에서는 봉돌이 떠가지고 바늘만 바닥을 찍고 있거나 아니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채비가 아예 떠 있는 상태에서 낚시꾼 쪽으로 점점 찌가 다가오게 되는 그런 낚시도 하게 됩니다. 이런 메커니즘 상태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실수들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고기가 있어도 못 잡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낚시는 예민한 채비, 고기 잘 잡는다는 채비를 따라서 복사할 게 아니라 무슨 어떤 투박하고 단순한 채비를 배워가지고 따라서 하더라도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를 해가지고 자기 것을 숙지를 한 다음에 그걸 정확히 구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낚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채비학 계통에서 지금 최초로 강좌를 만들었고 올리게 됐는데 상당히 긴 강의가 돼버렸네요. 인터넷상에서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어차피 바늘에다 미끼 끼워가지고 물속에 넣으면은 물속에 붕어가 아니 물고기가 없지 않는 한 어떤 채비 형태든 간에 배고프면 먹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채비 유형에 따라서 붕어가 골라가지고 이거는 어떤 채비니까 입질 안 하고 이거는 어떤 채비니까 입질하고 그렇게 나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런 상상을 하실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요. 내가 기획한 채비가 정확히 구사되고 있느냐 아니면 제대로 구사되지 않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어떤 고기 잘 잡는다는 채비를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낚시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채비학 강의를 이렇게 세심하게 제가 계산한 토대로 시뮬레이션까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여드려 본 적은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요. 낚시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계획했던 채비나 낚시 방법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엄청나게 예민한 극한에 가까운 섬세하고 예민한 채비를 내가 계획했는데 한번 해보아야겠다 싶으면은 최소 이 정도까지는 싹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상이 생길 만한 부분들을 싹 없앤 다음에 완벽한 채비 구현을 해봐야겠다 도전하는 것이지 그냥 뜬금없이 그 수조통에서
봉돌하고 찌만 연결해가지고 두리뭉실하게 올렸다 내렸다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채비를 생각해가지고는 계속 막히고 엉뚱한 채비로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비는 뭐 고기 잘 잡고 어쩌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구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하고요. 영상은 유튜브에다 올릴 것이고 여기 강좌하면서 올렸던 이미지 자료나 도면 계산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저희 커뮤니티 카페 게시글에다가 첨부 파일로 싹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찾아오셔가지고 카페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 밑에다가 제가 자료들이 다 들어있는 본글 주소까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낚시 되시고요. 항상 안출하시고 좋은 낚시 되시길 바랍니다.